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입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가 학자금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돼서 제가 또 교육이 간사이기 때문에 지난해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어서 열띤 토론을 했고, 김민석 의원 안으로 저희는 학자금 대출 이자 문제의 단독 처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으나,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한 결과 지난해 학자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을 여야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산정 기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 수도권 학생들은 부모의 자산을 통해서 산정 기준을 하는데, 서울에 집 한 채,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에 학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의 어떤 정보나 자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제 수입은 없는데 연봉은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서울에서 집 한 채, 자동차 소유하고 있으면 학자금 대출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위원회에서 많은 점을 고민하고 또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공약에 대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총선 서울기획단 3호 공약인 학자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산정 구간 개편 추진을 위한 대학생위원회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는 주거비 제외해서 59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 6천 원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학 등록금 평균은 1년에 676만 원으로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약 5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내야 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만 원이 넘습니다. 80%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년간 평균 226만 원을 투자해서 2.9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은 평균 6번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졸자 고용률 순위는 2019년 OECD 37개 국가 중에 33위를 기록했고, 작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내일도 마냥 밝지 않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대졸자 10명 중 3명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졸자들이 2021년에 비해 3배나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악전고투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6월 2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년 6개월간 치열한 입법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했으며 6구간 이하 가구에 속한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학금 수혜가 확대됩니다. 지원 가능 인원을 늘리고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으며 근로 단가를 높여 외부 아르바이트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해서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는 증액하고 상환 기준소득을 높여서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초, 차상위, 다전야 가구의 경우 이자 면제 기간을 기존 제한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멉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에 추가적인 경감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장학재단의 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성격을 갖고 있는 재산이 월 소득 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출생 위기와 고물가 위기 모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공제액을 40만 원에서 최소 6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국가 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성적 기준은 아르바이트 등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학점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성적 최소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 분위에 따라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의 과감한 개편을 통해서 부모의 재산, 소득 기준에 따른 수혜 전력 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장학금 지원 확대를 2024년 총선 서울지역 제3호 공약으로 공표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물적 담보물이 마땅치 않은 대학생에게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같이 사회 경제적 연좌제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과 장학금에 대한 보증은 정부의 역할이며 더 이상 대학생과 그 가정에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학생 그리고 청년층을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부터 약속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직접 고민하고 연구한, 또 그분들이 직접 제시한 오늘의 정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관철해내겠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도 여기 모이신 대학생위원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